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써봤어요. 처음 듣는 분은 안 계셔도 한 번만 듣는 분은 안 계신 강의, 땅바닥 개론. 그런데 이제 구독과 추천 꾹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친지분들이나 그 많은 분들에게 좀 권유도 해주시고, 특별히 개업하신 공인중개사 분들이시나 아니면 중개사를 공부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일반 토지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강의 한번 틀어놓으시는 것이 여러분들 상당히 아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법 10분 강의로 그래가지고 10분 강의로 뚝딱, 그래서 여섯 번째 땅바닥 개론 28편째인데, 부동산 전문가는 뭐냐? 땅의 부동산의 단점을 잘 찾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나쁜 점을, 뭐 안 되는 점을 그렇게 잘 찾는지 몰라요. 근데 복부인은 단점 찾아내는 게 아니고 장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남의 단점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죠.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남의 장점을, 타인의 장점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타인의 장점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 인간관계도 좋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잘 읽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그 말씀 한번 드렸었죠. 이런 땅은 사지 마라 강의를 차라리 들을 바에는 이런 땅은 사라라 우리는 강의를 듣는 것이 옳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려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10번의 그 10분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죠. 네모 지구, 그러면 이건 네모 건물, 지구라는 건 건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구역이라는 건 동글동글 구역, 그러면 동글동글 행위만 하고 다른 행위는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농업구역, 그러면 농업에 관련된 행위만 하고 다른 행위는 하지 마라. 그게 바로 구역제예요. 그 다음에 지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모 지역, 그러면 세모 땅, 토지를 얘기한다 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요걸 첫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 반드시 이걸 갖다 여러분이 유념하고 계셔야 돼요. 땅이다라고 하는 건 산이나 농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야, 산아, 너 하늘에 사는 산이냐? 아니면 땅 위에 사는 산이냐? 야, 농지야, 너는 하늘에 있는 농지냐, 땅 위에 있는 농지냐? 그 다음에 농지야, 너는 도시에 있는 농지냐, 너는 비도시 지역인 농촌에 있는 농지냐? 이걸 가지고 우열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유튜브 봐주십시오. 농지법을 보고 절대 농지가 어쩌고 저쩌고, 상대 농지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맨 나중이에요. 맨 나중에. 뭐 제가 그런 거 불만 있다는 얘기 아니고 그냥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데, 그런 강의는 수십만 건인데 저희 강의는 몇백 건뿐이 안 됩니다. 그래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진정으로 여러분 찾아오신 여러분이 부자 되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100명 중에서 서너 명, 10명 중에 확률 많아야 한두 명이십니다. 지금 얘기한 7, 8분은 그쪽으로 가시라고 그리고 한두 명만 저희 강의에 모여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거 해놨죠. 자, 이 국토제도에서 가장 좋은 거는 토지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내용. 토지에 대한 제도는 7개가 있고, 건물은 9개 군이 있고, 그 다음에 구역제, 행위 제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도시자연 공원 구역이다라고 하는 거 있는데, 뭐 여기에서 농업 구역이나 이런 거 있는데 그건 부수적인 문제. 기본적으로 땅에는 7개, 건물에는 9개, 구역제에는 4개, 이게 있다고 여러분이 저걸 해놔놓으세요. 이해를 해놔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꼭 여러분이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도시지역은 우리나라 국토의 약 16, 17% 정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비도시 지역이라는 건 83% 정도예요. 83% 정도인데 17%의 땅은 도시에 사는 거예요. 도시에 사는 건 반드시 법대로 따져야 돼요. 농지 아니에요. 법으로 따져야 돼. 임야 아니에요. 법으로 따져야 돼. 예를 들어서 한강
한강이 도시 쪽에도 한강이 있고 비도시 농촌 쪽 쫙 강원도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한강의 상류는 어떻게 되냐? 농촌에 있는 한강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 있는 한강은 도시에 있는 한강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도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강릉에서 만약에 서울까지 오는 도로가 있다라 그런다면은 일부 구간은 농촌에 있는 도로예요. 나머지 구간은 도시에 있는 도로의 법령이 달라요. 법령이. 이러면서 여러분이 좋고 나쁨을 갖다가 또 우열을 갖다가 좋고 나쁘다라는 것보다도 우열을 따져야 되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땅에는 용도 지역이 100개가 있어요. 100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A라고 우리는 땅이야. 근데 B라고 우리는 땅은 뭐냐? 용도가 50개뿐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땅값은 절반 정도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절반뿐이 안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뭐냐? 땅이 별 볼 일 없으니까 사지 말라? 택도 없는 얘기예요. 복부인들이 웃습니다. 복부인들이 웃어요. 제가 일부 사이트를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들 강남의 공실클럽이라고 유명한 그 사이트가 하나 있죠. 사실은 거기 김상원 대표님이 연세가 이제 뭐 지금 거의 90이 되시는데 저한테는 제자분이십니다. 그래서 거기를 출연해 달라고 그래서 해놨더니 제가 온다라고 그랬더니 강남 논현동이나 이쪽에 하다못해 저 테헤란로에 있는 뭐 빌딩 갖고 있는 저기 건대부동산대학원 동창놈도 거기 참석했어요. 근데 한 70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공실클럽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얘기합니다. 강남에 유명하신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70여 명이 왔는데 자, 땅을 사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대다수가 다 손들죠.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첫 번째나 두 번째 땅을 사셔가지고 지금 나의 밑거름이 부자가 되는 밑거름이 되신 분들 손 계속 들고 계세요. 자, 70명 중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화면 나와 있습니다. 다섯 여섯 명뿐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땅이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게 땅이에요. 그게 그 유명한 강남에 있는 복부인들 뭐 이러한 분들 그러면서 재테크에 대단한 성공을 하셨던 분들이 그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공실클럽에 한번 가서 그 사이트가 있으니까 유명하죠.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이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분들이 저를 갖다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명확하게 지금 얘기한 대로 부동산 특별히 토지 제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약 그날도 그냥 꽉 차 너무 넘쳐났죠. 70여 명의 그 분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땅이다라고 그러는 건 일반 아파트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아파트는 10바퀴만 돌면 제가 안다라고 그래요. 근데 땅은 10바퀴 돌아봐도 모릅니다. 그게 어려운 게 그게 땅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시는 거는 이렇게 한번 보셔라. 이제 다시 한번 전자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자, 잠깐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 좀 지우고 무조건 이렇게 보세요. 도시 지역에 있는 땅은 무조건 법대로 개발해야 돼요. 비도시 지역, 농촌 지역에 있는 땅은 그 땅이 갖고 있는 법이 있어요. 농지는 농지법, 임야는 산지관리법, 도로는 도로법, 철도는 철도법, 물은 뭐냐, 강은 하천법. 이거에 의해서 바로 뭐냐 하면은 그 자기의 법령에 의해서 개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자 100이라는 가치가 있다라 그러면 100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하면은 100원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용가치, 사용가치가 50분이 안 되니까 그러면 5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50이라는 사용가치가 특정한 개발이나 또 아니면 프로젝트에서 그것이 개발 개념을 해서 그것이 70으로 만약에 됐다 그러면 50원짜리가 70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땅을 갖다 보셔야 되는데 왜 현재 가치만 보고 이런 땅은 사지 마라 이런 데 현혹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선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는 자, 도시개발 사업의 일반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개발 계획이 있는 도시 지역은 도시계획 사업, 도시개발 사업, 도시정비 사업 아주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달달이 외죠.
그다음에 개발 계획이 없는 지역은 대규모냐 중규모냐 소규모냐 이걸 봐보세요. 다시 한번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 자 도시계획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정비 사업이냐예요. 개발 계획이 없는 지역은 대규모냐 중규모냐 소규모냐 이 내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보더라도 어느 쪽에서 어떻게 땅을 보실 건가, 요걸 가지고 이제 검토를 갖다 하시고 분석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도시지역 개발 사업의 일반에서 도시계획, 제가 시설이라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공인중개사 뭐 책자나 이런 데 봐보면 원래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에는 도시계획 사업, 그러니까 이제 저 광의의 개념이냐 협의의 개념이냐, 그래서 그런 거 따지기 싫어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 이건 뭐냐, 도시계획 52가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법령이 국토계획법이에요. 여기에 농지가 들어있든 도로가 들어있든 다 필요 없어. 뭘로? 도시계획,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그 땅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때는 도시개발법에 거기에 있는 땅이 농지냐 임야냐 하천이냐 철도냐 도로냐 다 필요 없어. 뭐가 필요한 거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되는 운명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지를 보고 어쩌고 저쩌고, 그 도로 보고 어쩌고 저쩌고, 맨날 또 도로법 강의하는 분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자 건축법에서 도로는 뭐 4m 도로, 아니 그거 가지고 이해가 될 것 같으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만약에 혹시라도 처음 강의를 듣는 분이 계시면 1편 지금 얘기하는 부동산 공법 제1편서부터 10분씩 강의를 놓았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쭉 들어보셔서 10번만 들어보시면, 그래봐야 100분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 놓으시면 여러분 개념이 정리가 된,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수학을 외워서는 안 됩니다. 수학은 이해를 해야 돼, 공식을. 부동산 공법 외워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을 하시는 공인중개사 분들도 모르시는 거예요. 부동산 공법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희 대학에 공인중개사 분들도 상당히 많이 와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맨날 듣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있는 것이 도시정비사업. 여러분 다시 잘 아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저 도정법에 의한, 그 도정법에 있는 도로든 잘 아시잖아요. 재건축하는 데 있는 도로법 적용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이 도시에 있는 땅이나 비도시에 있는 땅, 농촌지역에 있는 거냐, 아니면 하늘에 있는 땅이냐, 아니면 땅 위에 있는 땅이냐, 땅은 반드시 4개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보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비도시 농촌지역에서는 뭐라고 나온다? 지금 얘기한 면적이 크대요. 면적이 그저 그렇대요. 면적이 작대요. 면적이 크다는 건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면적이 중규모다 지구 단위계, 그 다음에 면적이 작다 개발행위 허가로 가는다라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또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건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도시지역에 있다. 뭐가 있다? 개발에 대한 규정, 법령이 있어요. 이 땅이 도시지역 땅이라면 법대로 개발하면 된다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비도시지역인 농촌지역에 이 땅이 있다. 그러면 법이 없어요. 개발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개별법으로, 야, 넌 뭐야? 농지야? 그러면 농지법 갖고 오는 거예요. 야, 넌 뭐야? 나무 자라? 그 산지관리법 넌 자동차다냐? 도로법. 너는 젖소를 기르고 있냐? 그러면 초지법인 거예요. 이런 때 개별법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번 제가 써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부동산 개발 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된다. 도시지역은 법이 있다. 비도시지역은 법이 없다. 요게 이제 결론이 이제 지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번 시간에는 뭐 한 15분 조금 넘겠는데, 자,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 개발 사업, 도시 정비 사업이라고 그러죠.
도시계획 사업은 새로운 도시계획 시설을 넣는 거예요. 시설을 왔는데 이 시설을 집행한다라고 그래가지고 20년이 넘었는데도 놓지를 않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그거는 지금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냥 뼈대 이해하면은 쉽게 이해가 된다니까.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여러분 요즘 많이 유행하는 환지라는 거 있죠. 환지는 도시계획사업도 아니고 도시정비사업도 아닌 도시개발사업이잖아요. 자, 환지하는데 임야감은 어떻고 농지면 어떻고 막말로 말해서 비오톱 토지 또 사지 말라고 하는데 비오톱 토지 들어가면 사야 되지요. 왜냐?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에 당연히 필요한 게 공원이 필요한 거예요. 공원에서 서울특별시에만 있는 비오톱 토지가 들어가 있다. 그거 왜 안 사? 싸면 사이지. 왜 그러냐? 보상을 받게 되는데 내용을 알고 저거를 해야지. 무조건 비오톱 토지 싸게 나와가지고 보상받게 되는데 그걸 안 살 겁니까? 말도 도로 나온 거 왜 사? 도로 나온 거 뭐 남의 못 다니게 하려고 사는 거예요? 보상을 받으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이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은 투자가 살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도시 정비 사업이라는 거죠. 도시 정비 사업이라는 건 기존에 있는 도시를 그러니까 낙후된 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가장 적은 건 도시개발사. 이건 새로운 시가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하면 새로 택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를 지은다.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구닥다리 동네를 신닥다리로 만든다. 도시정비 사업에.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나 뭘 만든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땅이 도시 지역에는 세 가지의 사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 도시계획 사업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 이거는 새로운 시설, 이건 새로운 그 다음에 새 동네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을 갖다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도시정비 사업. 그런데 전자의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가지고 지금 벌써 16분을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이제 다음번에 또 나오니까 가장 중요한 거 이거죠. 결국은 도시계획 사업은 도로, 공원, 학교 이와 같은 52가지의 시설을 놓는 것이 도시계획 사업.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LH가 와가지고 여기 도시개발을 해. 그러면 이게 뭐야? 사용, 수용 방식, 사수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LH가 개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들이 야 LH 네가 해먹던 방법을 내가 해야겠어. 그게 뭡니까? 환지 아니에요. 이 환지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도시 지역에 있다. 여기 맹지면 어떻고 아까 얘기한 비오톱 토지면 어떻고 공원이면 어떻고 도로면 어떻습니까? 다 보상을 받고 그리는 건데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땅으로도 받고 보상으로도 받고 그러는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황막사라고 그러는 거로 오세요. 황막사가 황사 막는 사람들. 제가 대한민국 국민 최초로 중국 사막에 들어가서 나무 심은 장본입니다. 저희가 보통 얘기한 NGO 비영리 단체인데 오시면은 토지에 대한 개발 자료를 많이 갖다가 봐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셔서 잘 많은 분 참고들 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